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스스로 고립된 섬이 되기를 자처하는 걸까요? 내란죄 주요 인물이라는 객관적 팩트마저 완전히 무시한 채 지역 경제가 무너져도 맹목적으로 손을 들어준 끔찍한 악순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면서 영혼까지 갖다 바친 이 기괴한 투표의 뒷이야기 함께 보시죠. 정말 맹목적 투표라고밖에 저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김부겸이란 사람을 거기서 김부겸이란 사람도 떨어뜨릴 정도면 예. 앞으로는 거기서 누구를 내보내도 맹목적으로 한쪽을 찍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정말 대구 섬이 돼가고 말씀하신 있어요. 섬이 예. 경북군요. 대구 경북군요. 예. 대구 경북은 그렇습니다. 섬이 돼. 근데 저렇게 맹목적 투표를 하시면요. 정치 발전이 될까? 과연. 그리고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그 맹목적 투표를 통해서요. 네. 거기 계신 지역분들이 얻은 게 과연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거기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맹목적 투표를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맹목적 투표를 하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 계속 악순환인 거죠. 예. 예. 근데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거기 그분이 추경호라는 분이요. 정말 이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네. 끝났으니까. 선거 때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중심 인물. 예. 그럼 맹목적 투표로밖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차라리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예. 서울 그 한강벨트의 투표는요. 네. 이익 투표라고 봐요. 그거는. 그건 제가 좀 심하게 제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그렇게 봐요, 저는. 네. 이익 투표,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탐욕 투표. 뭐 예를 들면 네. 자신들의 어떤 뭐 부동산 그렇습니다. 지키기 위한 그래서 투표라든지 뭐 여러 한강벨트라는 관점으로. 표현보다는요, 고가 주택 벨트라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고가 네. 주택이 있는 쪽을 딱 따라가면 딱 맞아요. 네. 지금 빨간색이 나오는데. 근데 과연 정말 거듭이 말씀하셨지만, 예.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의 어떤 그 행적과 치정과 치적을 평가한 것인가 과연 아니면 네. 정말 맹목적 이익 투표인가 여기가 그러면 이 두 지역 말이에요 대구 경북하고 네. 이 집값 벨트의 어떤 투표 네.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진가 저는 정말 깊이 많이 생각했어요 어제 그러니까요. 예. 저도 방송 한참 보면서 생각 들었던 거는 결국 지방선거는 우리 일꾼을 뽑는 건데 예. 그런 사람이 뭐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실제 뽑혀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뭐 지역 경기도 좀 활성화시켜주고 우리 먹고 사는 집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뭐 정당한 막론하고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이든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자께서 포함하셔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뭐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GTX-A 뭐 철근 누락 사고 한강버스와 관련된 논란 뭐 바드로총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보면 사실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박평도 말씀하셨지만요. 아니 저는 차라리 그 이익 투표는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건지는 게 있어서 난 투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구는 뭐 정말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이 그냥 감정 투표예요 이거는. 아유 대구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지역 내 총생산도 우리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맹목적인 투표들을 하셔가지고 말이에요. 네. 뽑아서 지역 경제 그러니까 대구시의 경제가 살아난 적이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근데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비판할 수 있는 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 투표 같으면 이렇게 투표 결과 유권자의 어떤 선택을 이렇게 네.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데요. 예. 대구의 경우는 그분이 가장 객관적 팩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한테도 맹목적인 투표. 그리고 인물만 비교하면 아무리 봐도 네. 김부겸과 추경호라는 인물은 예. 살아온 행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집값 벨트 투표는요. 예. 저는 그건- 정말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집값 벨트 투표라는 어떤 이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현 정부가요. 정말 합리적으로 집값 좀 그쪽 특히 싹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예. 오히려 이번에 반대로 예. 더 강한 드라이브를 예. 걸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그러니까요.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예. 분들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저도 이제 이익 투표 예. 뭐 이해합니다. 뭐 가슴으로는 이해 안 가지만 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서울시의 재정을 어디에 갖다 썼는지 예. 뉴스 압착이만 챙겨 보셨어도 예.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자분들이 다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 한강버스에 얼마를 갖다 썼으며 이번에 그 양갈비 그 바트로총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감사의 정원인가요? 감사의 정원이죠. 여기에 얼마를 갖다 들이부었으며 그리고 거기에 딸려 들어간 비리들은 몇 건이며 그 세운 4단 4구역인가 여기 재개발 공사 여기에 그 찝찝하고 그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그런 커넥션은 몇 개며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투표를 많이 했다라고 네. 하는데 12구 참사는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정말 그리고요. 정말. 아, 그런데 그리고- 다 떠. 네, 아니, 거기다 더해서 이제 네. 우리 거엽다님이 항상 이제 분노하시는 포인트지만 예산을 어디다가 배정해서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보면 그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지금 교통방송의 상황은 또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나가는 이제 한겨레 쪽하고 TBS 교통방송하고 네. 콜라보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방송에 출연하신 저기 근로자분들은 지금 2년째 월급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답답합니다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은 지금 2년째 월급 못 받으면서 TBS 지키려고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근데 돈을 안 받고요. 저는 정말 어떤 분들이 안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이른바 집값 벨트에서 이번에 그 투표한 분들, 이익 투표한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런 어떤 사고와 그런 선택을 유지하고는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이 안 된다는 게 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 정말 정책을 통해서 그 과도하게 부풀려진 집값들은 정말 잡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에요. 예. 정상화, 집값의 정상화, 정상화. 그 집값 벨트의 집값에 반드시 정상화. 그리고 그런 어떤 이익 투표에 대한 어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종류의 이익 투표를 하지 못하게. 그럼 그런 방의 정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정말. 예. 그리고 하나 또 저희가 정정할 게 있는데 네. 뭐 분위기를 좀 깰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울시장 당선자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직- 네. 아직 아닙니다. 아니 아직 아닌 게 있었어요. 아니 그것도 저는 이해가 돼. 어제 딱 발표하니까 이거 개표 정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 예? 막 전환기 씨 막 쫓아오고 이랬으면 그렇죠. 투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다시 했으면 너무 다시 했어요.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이제 쏙 들어갔고. 네, 왜 쏙 이렇게 들어갔죠. 쏙 들어갑니까? 아니, 승리했으니까 이거 굳이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이 투표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재투표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원천 무효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기면 정상선거고 지면 부정선거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내가 그런 게 어디 이겼으면 있어요? 부정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송파구 잠실 7동 제2 투표소인데요. 네. 여기 투표함은 지금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역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론자, 예. 부정선거 피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피플들이 시위에서 막고 지금 있- 그분들이 재선거를 요구해야죠 서울의 경우는. 근데 희한하게 재선거는 갑자기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아 이겼으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자기가 지면은 부정선거고 이기면 괜찮은 선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아유. 그래서 현장에서 네. 이 그 시위대 대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설득해서 빠지게 되면 뭘 설득해 그냥 놔두라 그러세요. 설득해서 이분들이 빠지게 되면 결국엔 투표함이 이송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서울시 선관위에서 당선자를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죄송한데 오세훈 당선이 아니, 근데 아닙니다. 전환기 씨 오세훈 후보. 전환기 씨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의혹 앞에서 왜 이렇게 조용해요 갑자기? 막 어제 쫓아가서 막 난리 피더니. 아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면이 더 길게 가야만 이 부정 선거를 가지고 더 많은 컨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데. 아니 전환길 씨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양식을 믿으면 지금 길길이 뛰셔야죠. 전환기 씨 뭐라고 하셨습니까? 없는 걸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길길이 뛰셔야 될 분이 왜 저렇게 갑자기 이분은 제가 볼 때 그냥 유튜브 강만 보고 계세요 지금. 라이브 켤 그 구실만 찾고 계신 분이라. 아니 재투표를 지금 강하게 요구해야죠 지금 막. 네? 네. 근데 하지만 승리한 부정선거. 승리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사실은 부정선거, 부실 이건 저는 뭐 부실 선거 사무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정선거의 냄새가 짙게 난다라고 하면서 막 그 선관위를 달려갔던 국민의힘 뭐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 국면이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환길 씨와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참 머쓱하겠어요 보면. 네. 왜냐하면 이제 막 물러나라고 이제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근데 있다고 저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짜증 와중에서도요. 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요 표차로 졌어봐요. 네. 저 부정선거론자들은 지금 아마 네. 정말 길길이 점프하셨을 거예요. 네, 내 네, 보면. 네. 나비가 됐을 겁니다. 네, 재선거 해야 된다고 뭐 난리도 난리도 선관위 아니었을 겁니다. 쳐들어가면 예. 근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아마 그 저기 평택을에서 네. 낙선하신 황교안 후보께서도 낙선의 그 서러움을 뒤로하고 당장 선관위로 달려가셨을 겁니다. 그럼 어제 이럴 리가 없다며. 아니, 나경원 의원은 왜 또 조용해요? 독일의 경우엔 막 독일 재선거 사례. 재선거 사례. 왜 그분 조용해 또? 나 정말 이분들은 한치 앞을 아마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가서 줄 서려고 하고 있겠죠. 그거 아니, 그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나경원 의원도요. 그 시간에 독일은 이런 때 재선거 했다면서요. 예. 그 지금 오늘 나와 당당히 그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근데 제 네. 생각에는 저도 어제 그 해당 사고가 네. 터지고 나서 네. 선관위의 그 부실 행정이 터지고 네. 나서 다들 사실 이건 뭐 이념이나 정당을 네. 막론하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비를 못했느냐. 예. 근데
당장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이 짙어질까봐 혹시나 이 재선거한 사례가 국내에 네. 있는가를 AI에 간단하게만 쳐봐도 네. 가장 앞에 떠 있는 게 네. 독일 재선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쳐본 분들이 네. 일단 국내에서 재선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런 요거를 거죠. 일단 써먹고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거기 더해서 이 법률가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중앙선관위라는 곳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네. 때문에 이건 사실 선거를 중단하는 행위는 네. 대통령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법률적인 명분이 없어요. 네. 아니 그 나경원 의원이 딱 그걸 아니 왜 그분은 조용해? 나 AI 돌리셨다니까요. 최소한의 양식이 있으면요. 예. 그걸 오늘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나경원 의원 서울에서 자기들이 이길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뱉어놓고 그만해야 되겠다는 거지. 아 한번 이겼네. 그만해야지. 다들 아침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재선거 거야? 사례라고 오늘까지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고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근데 중앙선관위는 이 사람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아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어제 제가 진행하는 토론 패널로 나온 정규재 그 네, 고문 네. 말씀처럼요. 네. 여기가 자신들이 어떤 되게 높은 위치에 있다는 행정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지적이에요. 네. 굉장히 높은 척하면서 감독이나 하려고 그러지 행정적으로 움직여야지 빠릿빠릿하게.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어떻게 해요? 그거 전부 탄핵해야 돼 정말.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네. 날라가야죠. 이건 저걸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고 근데 왜 야당님들은 이렇게 조용하냐? 그 부정하는 분들 왜 정말 아이고야. 지금 아마 황교안 씨는 전화 받지 않았을까요? 도와달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전 전환기 씨 한번 진짜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나왔냐고. 얼마나 체계적인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이분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 쪽에서 이 국면을 더 길게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론자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한 실수인가요?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이제 그런 일부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있습니다. 선관위 원장이 네. 과거에 누가 이제 임명을 했는가? 네. 결국에는 윤석열 씨가 임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론을 네. 불지피기 위해서 불지피기 위해서 뭐 그랬다 이제 여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일부 그런 글도 보이지만 그 이제 예를 들면 농담으로 하신 거겠죠. 아니죠. 뭐 예. 그런 것까지 그러나 그게 진심이라면 그건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음모론. 그것도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또 다른 부정선거론이 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 그런 실수 그런 어처구니 어제 저는 최근 들어서 옛날 윤석열 씨 당선될 때 말고는요. 선거방송 진행하다 정말 나오고 싶은 때인데 여러모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이번에 흔적을 남긴 그 제가 지방선거라서 루틴이요. 그 선거방송 한 1시쯤에 끝나면 예. 그날만 혼자 딱 집에 가다가 이렇게 국밥집 들려서 네, 소주 그 간단하게 딱 하고 또 한 단계 역사가 넘어갔구나 이러고 가는 거가 제 어떤 그 이재명 루틴인- 대통령 될 때도 예, 네네네. 그게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딱 살려 어제도 출구조 딱 나온 거 보고 예. 오늘도 그럼 가면 되겠다 나 혼자. 하지만 2시 딱 돼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걸어서 천천히 가서 소주요? 예. 말 같지도 않- 자전거 타고 5분 만에 집에 가는 씻고요.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 네. 건 그동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놨던 일들, 네. 뭐 예를 들어 한강버스 이제 계약 문제라든지. 저런 거 돈 더 쏟아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전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거 배 공사 수준은 어떻게 된 것이며 예. 유착 관계는 뭐고 그리고 이번에 감사의 정원 여기 석재도 일신 석재인가요? 이거 통일교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뭐 그런 의혹이 예, 이런 있었죠. 의혹이 예, 있는데 이런 거 다 수사 들어가던 거 이제 올스탑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수사를 할 건 해야죠. 해야죠. 뭐 당연히 해야죠. 그게 무슨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나요. 예. 비리 혐의나 이런 건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예, 그게 사실은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게이트 건 관련해 가지고 수사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고도 유권자 거기 맹목적 투표를 하셨잖아요 유권자들이. 네. 그럼 그 맹목적 투표 때문에 또 수사를 안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네, 뭐 그럴 수는 그 없습니다. 리스크를 알고 투표를 하셨으니까 네. 수사는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건 예. 당선이 됐든 낙선이 됐든 뭐 선거 과정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 일전에 있었던 그 예고돼 있던 수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건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예고돼 있지 않았던 수사를 예를 들어서 선거를 이겼는데 갑자기 들어가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정치보복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예고돼 있던 수사 아니에요. 그걸 알고도 국민들은 찍은 것이고 그럼 그 수사는 해야죠 당연히. 네. 예. 그건 그 수사가 유야무야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예.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게.
눈빛이 너무 그윽한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그러세요? 내일 바로 압수수색하면 안 됩니까? 천천히 내일, 예? 단계별로 하겠죠. 네?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면 안 될까요? 예? 나 짜증.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그 한 지역이 뭐 어쨌든 예. 수성을 하면서 예. 특정 정당이나 기존에 있었던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 선수 교체가 된 지역 중에 예. 역사상 처음으로 교체가 된 네.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강릉시입니다. 네. 강릉시 같은 경우가 여기는 굉장히 지금 이게 31년 아, 만에 그래요? 진보 정당의 네.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한 것이고 예. 사실은 김중남 후보라는 분인데 이제 예. 당선인이시죠. 김중남 예. 당선인은 과거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성동하고 붙었을 때 예. 권성동 씨에게 패배했던 분인데 예. 강릉이 워낙에 척박한 지역이라 가지고 예. 뭐 예를 들면 30% 이상의 득표를 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저력이 있는 인물이시거든요. 시민운동 뭐 이제 그 공무원 노조 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김중남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31년 만에 강릉시에서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 어떤 선수 교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또 꿈꿔볼 수 있겠다 예.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예. 크게 위로가 안 돼. 내가 앵간하면 좋아하는 척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근데 강릉시는 그 시민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되게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왜냐하면 다들 기억나시겠지만은 강릉이 나 한번 이렇게 솔직하지? 강릉은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속상해서. 가뭄, 식순환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 가뭄 사태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을 때 대통령이 직접 가서도 질타를 하고 했는데 강릉시장 그때 당시에 당시 강릉시장이 너무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하고 뭐 기우제를 지내려고 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맞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한 적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지역에는 타격을 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뭔가 좀 더 열심히 바꿔낼 수 있는 후보가 왔다라는 거에 대해 그렇습니다. 강릉 시민들 좀 반겨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크게 좋아할 수 없는 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 네. 어제 제가 2시에 들어가서요. 바로 이제 씻고 앉아서 그 나머지를 보니까 4시가 넘어가더라고요. 4시 반. 네. 잠이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누워 있다가 뭐 한 7시쯤에 깼어요,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서 서성거리가 또 이거 안 자면 오늘 방송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네. 한 겨우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9시까지인가 눈을 감는데 오늘 되는 일이 없네. 그럴 때 이제 하루 종일 멍하죠. 멍해요, 잔 것도 지금. 아니고 안 잔 것도 네. 아니고 지금. 멍한 게 막 네. 그 두 분만 봐도요. 네. 이상한 적대감이 막 쏟아지고 오늘은 이상하게 다들 좀 찝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찝찝합니다. 날씨도 예. 사실 좀 꿉꿉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꿉꿉함과 우리 찝찝함이 박병같이 이어지는. 깔끔하게 생긴 사람을 봐도요. 예. 뭔가 찝찝한 느낌만 듭니다. 예? 그 찝찝함의 그 예. 길고 긴 밤을 지내신 분들 잠시 예. 소개해드릴까요? 누구요? 이게 이번에도 예. 한 표 차이로 당선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지역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딘가요? 어딥니까? 충남 논산시 네. 예. 한 제1선거구에 표예요? 예, 거기 재검표 하자고 또 이거 안 하나? 충남 도의원 선거인데 네. 여기에서는 딱 붙었어요. 50대 50으로 딱 붙었다가 네. 정확하게는 논산 쪽에 11,593표를 각각 얻었다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기호엽 후보가 한 표를 더 얻어서 원래는 이 무효표로 처리됐던 게 판단이 바뀌면서 예. 유효가 된 거예요, 한 예. 표가.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기호 2번 윤기형 후보는 조금 예.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존에 원래는 무효표 처리가 됐던 무효였다가 건데. 유효로 바뀐 거니까. 예. 나 여러분이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나 계속 딴 생각. 나 계속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집값 벨트. 그분들은 과연 오세훈 현 시장이 시정을 잘했다고 평가하나? 그 찍은 분들 말이에요. 그 GTX 거기서 막 철근 한 개씩 빼도 괜찮은가 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집값 벨트 그분은 나 그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쓰고 싶은데요. 예. 그 탐욕지향적 투표. 네. 이거는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다음에 그 정말 그 맹목적 투표.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런 어떤 탐욕지향적 투표가 불가능하게 하려면요. 예. 정말 어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탐욕지향적 투표라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려면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어떤 시대. 그게 정상적인 세금. 네. 내야 될 세금은 어차피 내는 거구나. 이런 어떤 기정사실화에서 이 세금은 변하지 않고 낼 수밖에 없구나. 혹은 이 집값은 우리 집값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떤 불로소득을 얻는 시대가 아니구나. 네. 이런 어떤 확신은 좀 심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정상적인 투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래야지 좀 더 그동안 지적도 비교하고 네. 시정도 비교하고 이래서 정상적인 투표를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네. 정말 오늘 못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그 지역만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강남 3구랑 그 집값 벨트 쪽만
근데 아니, 그건 이제는 그걸 누구를 뭐 이렇게 못 살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은 망국지병 아니에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망국지병은 뭡니까? 망국의 병, 망국 나라를 잃어버린 병. 우리 이제 지병이 있잖아요. 아, 지병. 의. 어조사 의. 의지. 나라가 망할 정도의 지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 했던 것 같아요. 의. 의. 알죠. 예. 뭐 그냥- 알아서 얘기하는 거 그럼요. 알아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냥 잘못 말씀했다라고 하시면 아니야 진짜로 예. 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이분들 무식하구나. 그 무슨 진짜 써요 원래. 뭐 이제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저 한문 1급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한문 1급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예, 예. 그런 어떤 가능성. 네. 정말 부동산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갑자기 그 갈망이 너무 커졌어요 정말 더. 이 서울 부동산을 정상화 시켜줬으면 하는 게 현 정부가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정말 서울 부동산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세금도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무겁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가볍고 이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이 정말 빨리 좀 단단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이번 그 특히 서울 예. 투표 결과를 보고 어떤 반응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도 결과론적인 예. 얘기인데 이렇게 될 거였다면 더 강한 뭐 보유세라든지 글쎄요. 여러 이제 맞습니다. 정책들을 도입해서 부동산을 확 잡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뭐 이런 달라졌을 한번 수도 있을 거예요. 상상을 아마. 해볼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만할까 그냥. 그리고요. 요것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네. 민주당 책임론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정말 판이 좋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퍼펙트한 판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건 이겼어야 되는 판입니다. 네. 아 그렇죠. 예, 네, 정말 네, 네. 온갖 더러운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정말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는 판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서울하고 대구는 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울하고 대구는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아쉽죠.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전 못했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손에 잡힐 만한 현실이 다가왔는데 네. 뭐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기존에 예를 들면 선거 기관에 네. 있었던 뭐 대표적인 조작 기소 특검 네. 추진에 대한 이런 시기 조절을 좀 네.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아니, 김부겸 후보가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아니 이 분열은 패배를 난다는 거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다 떠나서 분열은 패배를 평택을만 낳고 보더라도 분열은 네. 패배를 낳고 그 분열을 어떤 방치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분열을 어떻게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후보들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요. 조정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조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건 별로 안 보인 것 저도 같아요. 안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죽 써서 개중골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보들의 어떤 역사적 책임도 있지만요, 분명히 그거를 안간힘을 써서 조절하고 그걸 좀 방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니었는가 그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어떤 옳은 걸 지향하는 분들은요 분열은 패배라는 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분열에 대한 방치,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분열에 대한 방치, 그걸 조정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분열에 대한 방치, 거기에 어떤 나서는 분들은 이건 정말 분열은 죽는 거구나 하고 네. 둘이도 어떻게든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예. 걱정되는 건 예. 분열은 필패한다라는 교훈을 얻기보다 예. 너 때문에 졌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라는 얘기 나오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예, 정말 진짜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말 망하는 거예요. 이 어떤 다시 이 분열이 왜 발생했고 여기에 남 탓하지 말고 서로가 남 탓하지 말고 왜 이 분열이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도요 왜 이런 분열이 심화됐는가 네. 과연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도 한번 유권자들이 주인이니까요. 네. 이 주인은 왜 이런 어떤 종들의 분열을 방치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전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가 유권자들은. 그런 생각도 그냥 막 싸우지 말고 유권자들 그냥 막 서로 물어뜯으려 그러지 말고 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대리인들 아니에요. 우리 유권자들의. 이 대리인들을 잘못 움직이게 행동한 건 없는가 우리가 유권자들이. 유권자들도 이 어떤 대립의 고래 앞장서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가. 근데 하여튼 모두 책임이 유권자들이 이제 주인으로서 그걸 어떤 전략적으로 사고해 봐야 될 부분이고 반성할 부분들은 후보와
그 조정유의 위치에 있던 분들 그건 반성을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짧게 네. 얘기하면은 이제 지방선거라는 네 글자가 사실은 이번에 양당을 봤을 때 네. 사실 이게 혹시나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몇몇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론이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양당 모두 예. 제가 예상하건대 아무튼 그 차기 당대표나 당이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가에 예. 대한 또 그렇습니다. 투쟁이 아마 그런데 이건 뭐 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분열에 참혹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권력 투쟁은 정상적인 거예요. 당권 투쟁이나 네. 그 과정에서 분열하지 않고 그 덜 분열하고 어떤 동지의 방향을 언어로 찾아나가. 싸워야죠. 그렇죠. 같이 싸운 동지의 언어로 싸워야 그 되는데. 부분을 굉장히 명심해야 될 거예요. 네. 네. 야 근데 이진숙, 김태규 아이고야 의리하네. 이 인간들을 또 봐야 되는 거야. 자.